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5월 30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어제 일요일이었는데 2차 추경안 62조 원짜리 2차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죠. 우여곡절 끝에 통과를 했고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면 당장 오늘 오후부터 지급이 됩니다. 조선일보 일면 톱 기사입니다. 선거 D-2 여야 자영업자의 최대 1,000만 원 지급 62조 2차 추경안이 통과가 됐고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코로나 손실보상이 지금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좀 뚝심이 좀 빛났다, 그런 평가가 나옵니다. 자, 일단 이 내용을 보면은 371만 명 대상으로 코로나 손실보상금이 지급이 되고 지방선거 직전에 합의가 됐다. 62조 원 추경 본회의 통과됐고 오늘 오후부터 지급이 된다. 국민의힘 권성동, 민주당 박홍건 원내대표와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어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추경안에 합의하고 본회의에서 처리를 했는데, 어제 일요일인데 이것을 처리한 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어제 자정을 끝으로 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의 임기가 끝납니다. 부의장도 끝납니다. 그렇게 되면은 국회의장을 맡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임기가 종료돼 버리면 이 자정을 넘길 경우에, 오늘로 넘어올 경우에는 본회의를 주재할 의장단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추경안을 처리를 할 수가 없죠. 그러면은 다시 의장단을 구성을 하고 원구성 협상을 하고 하면은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서 이 추경안 처리가 미뤄집니다. 지방선거 이후로. 그렇게 되면은 지금 한시가 급한데 여야 모두 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들에게 큰 욕을 먹겠죠. 그래서 어제 서둘러 이것을 통과를 시키는데, 그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계속 집무실에서 대기를 하면서 이 통과 대기를 계속 기다렸다, 그런 보도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도어 스태핑이 있었죠. 윤석열 대통령 아침 출근길에 이 한마디씩 하는 그 도어 스태핑이 아침에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있었는데, 이 추경이 어제 통과된 데 대해서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추경이 62조 원 규모의 추경이 통과가 되면은 돈이 풀리니까 이 물가 상승 우려가 있다, 이렇게 물으니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추경을 하지 않아야 되느냐? 지금 영세 자영업자들 숨 넘어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물가 문제는 세부적으로 관리를 해야 한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전에도 이 여야가 이 추경 문제에 대해서 합의를 안 하니 상당히 역정을 냈다, 화를 냈다, 그런 보도가 나왔었죠. 아니, 지금 자영업자들이, 국민들이 이렇게 숨 넘어갈 지경으로 어려운데 정치적 이해타산으로 그것을 합의를 안 하느냐, 이런 식으로 상당히 정치권을 질타를 했다. 자, 그런 보도도 나왔었습니다. 이제 선거가 이틀 남았죠. 자, 이틀 남은 선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고 지금도 계속 전국에서 선거전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선거 이후 전국은 어떻게 될까? 지금 선거에서는, 지방선거에서는 국민의힘, 그러니까 여당의 압승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광역단체장들뿐이 아니고 기초단체장, 강역위원, 기초위원은 물론이고, 지금 동시에 실시되는 7개 지역의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현재 판세로는 국민의힘이 압도적으로 우세하다,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죠. 자, 지방선거 끝나면 당장 예상되는 전국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사정전국이라고도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가 있겠죠. 사정전국인데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있었던 일들, 그리고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일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것이다. 이 아침 조간신문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어떤 기사는 별로 크게 취급하지 않았어도, 언론사에서 크게 취급하지 않았어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기사가 있습니다. 자, 오늘 한겨레 신문이 오늘 날짜에 사회면, 8면 사회면에 하단 기사로
그렇게 크지 않게 쓴 기사가 상당히 눈에 띕니다. 뭐냐면은 지금 보여드리는 이 기사인데, 자, 한겨레신문 사이면입니다. 선거 끝나면 동시다발 수사 윤핵검 검사장들 움직인다. 윤핵검이라는 것은 정치권에서 뭐 윤핵관,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관계자 이렇게 이야기하죠. 윤핵검은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측근 검사 뭐 이런 식으로 한겨레가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은 상당히 의미심장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이 취재를 많이 한 것 같은데, 6.2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윤석열 사단이 전진 배치된 전국 주요 검찰청에서 전임 정권 및 야당 관련 수사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자, 지금 선거 직전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선거 이후를 내다보는 그런 기사죠. 이 보통 검찰 수사는 정치적인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선거를 앞두고 잠잠해졌다가 직후부터 속도를 낸다. 자, 이 문재인 정권 때 그런 일이 있었죠.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이 울산시장 선거 불법 개입 의혹 같은 그런 혐의를 수사를 하다가 총선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서 그 수사를 잠시 중단했죠. 그런데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거두는 바람에 이 기세가 등등해진 정권에서 수사를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그때부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압박을 시작을 했죠. 자, 그래서 선거 결과가 이 수사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권력 수사에. 지금 전임 정권에 대한 수사도 마찬가지겠죠. 만약에 국민의힘이 선거에서 참패를 한다면은 전임 정권에 대한 수사 동력이 다 떨어지죠. 그리고 특히 이재명 같은 경우는 지금 본인이 직접 출마를 했기 때문에 이재명이 승리를 해서 국회의원 배지를 달면은 해계종 불체포 특권 이런 걸로 인해서 수사가 더뎌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선거 결과가 이 전임 정권 수사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친다. 자, 이 분석 기사입니다. 그리고 특히 앞으로 지금 이번 지방선거가 끝나면은 2024년 4월 총선까지 2년 동안 전국 단위 선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검찰로서는 이 윤석열 정부 임기 초반에 동시다발 수사를 막 벌여도, 검찰이 막 벌여도 윤석열 정부가 정치적 부담을 안 느낍니다. 선거가 바로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선거가 상당히 수사가 강도 높게 동시다발적으로 아주 넓게 이렇게 벌어질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검찰 간부들이 23일 부임을 했죠. 그리고 지금 선거 때문에 준비만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수사는 안 들어가고 23일 부임해서 업무를 시작한 윤석열 사단 특수통검사장 등은 관할 검찰청 내 주요 사건 수사 상황 등을 지금 보고받고 있다. 일단 보고받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있을 중간 간부 인사를 통한 수사팀 보강 이것을 지금 검토했다. 그리고 이 검찰 수사력의 핵심인 서울중앙지검 같은 경우는 지검장으로 부임한 송경호 검사장이 특히 바쁘게 움직였다. 이 검사장과 2, 3, 4 차장 검사가 이번에 대거 교체가 됐죠. 그래서 서울중앙지검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지금 서울중앙지검에서 다루고 있는 사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임 정권과 관련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이게 서울중앙지검에 와 있는 거죠.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이 연루된 기획사정 의혹, 여성가족부의 대성공약 개발 의혹, 우리들 병원 특혜 대출 의혹 이런 전 정권과 관련된 수사들이 서울중앙지검에 몰려 있어서 지금 바쁘게 스타트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서울중앙지검의 한 검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겨레신문에 지난주에 신임 검사장과 차장 검사들이 이 중앙지검에서 진행 중인 수사 상황을 다 보고를 받고 수사 상황을 다시 보고를 받고 소속 검사들과 돌아가며 식사도 했다. 식사를 하면 격려를 한 것이죠. 독려를 한 것이죠. 자, 그래서 지방선거 이후부터 쌓여있던 사건들의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나가 있죠. 이 총괄선대위원장도 겸하고 있는데 이
이재명과 관련한 검찰 수사도 당락이 결정되는 6월 1일을 기점으로 속도와 강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죠. 만약에 이재명이 당선돼서 국회의원 배지를 달면은 수사가 더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노리고 이재명이 편한 지역 계양을로 출마를 한 것이죠. 자, 근데 수원지검에는 이 이재명 관련 수사를 많이 할 수원지검, 무슨 뭐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있고 뭐 카드 불복 사유 뭐 이런 것도 있죠. 수원지검에는 홍성욱 또 지검장이 새로 부임을 했습니다. 지금 저번에 검찰 인사 때 이른바 추미애 사단은 전부 한쪽으로 밀려났고 과거 윤석열 사단이라고 불렸던 권력 수사를 하던 검사장들이 다시 포진을 했죠. 수원지검에는 이재명 위원장이 경기도지사로 있을 때 변호사비를 대납시켰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그리고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에 보안 수사를 요구한 상태다. 그래서 분당경찰서가 압수수색을 했죠. 성남FC 그리고 성남시청과 그리고 성남FC에 후원금을 낸 기업들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들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죠. 그래서 지방선거가 끝나면은 본격적으로 강제수사, 소환 뭐 이런 데까지 갈 텐데, 자 이재명 후보 소환될지 당장 소환될지 아니면은 좀 뜸을 들이다가 나중에 추이를 봐서 소환될지 이것도 지방선거 결과에 달려 있습니다. 이재명이 이기든지 지든지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 지금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지금 아무리 검찰이 수사를 한다고 해도 민주당이 정권 교체기에 강행 처리한 검수완박 입법 때문에 속전속결로 나가야 됩니다. 검찰 수사가. 자, 한겨레도 그 점을 짚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는 개정검찰청법, 형사소송법 이것이 뭐 검수완박법입니다. 한겨레는 검수완박이라는 표현을 안 쓰려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 두 가지 법은 오는 9월 초부터 시행이 된다. 또 선거범죄 수사권은 그때 유예를 했죠. 12월까지만 검찰이 갖는다. 자, 이 때문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조만간 검찰 중간 간부 추가 인사를 단행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머리만 있는 윤석열 사단에 손발인 수사검사를 보강해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자, 그리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강력부, 서울남부지검 정권범죄합수단 같은 검찰 직접 수사가 가능한 그런 부서에는 특히 윤석열, 한동훈 라인 검사 등이 추가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자, 그리고 수도권 한 검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월 중간 간부 인사를 추가로 단행할 경우 9월로 예정된 개정검찰청법, 형사소송법 시행 전까지 주요 사건 수사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뜻으로 봐야 한다. 자, 이것은 뭐 어떤 정치적인 영향을 받는다기보다 일단 그 전임 정권에서 있었던 일들이 다 묻힌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꺼내서 수사를 하는 것은 검찰의 본연의 임무죠. 근데 다만 그래도 정치적인 외풍을 타지 않을 수가 없고 지금까지 그래왔기 때문에 이번 그 지방선거 결과가 전임 정권에 대한 수사의 속도 그리고 강도를 결정을 할 텐데, 그때 그 2020년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재인 정권 차례는 권력을 수사를 하다가 총선에서 여당이 완성을 하자 주춤해졌죠. 주춤해진 것처럼 지금도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반대도 될 수가 있다. 지금 국민의힘이 여러 곳에서 앞서가기 때문에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이른바 신적폐 청산,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있었던 일에 대한 청산 여론이 높아지고 있고 또 그 민심이 그 투표로 인해서 확인이 되기 때문에 검찰 수사가 강도 높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은 이 수사가 시작이 되기 직전이죠. 여기에 가장 긴장하는 사람은 문재인 전 대통령, 이재명 후보겠죠.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금 양산사저에서 SNS 정치를 사실상 하고 있고, 어제는 그 딸 문다혜 씨까지 가세를 했죠. 자, 그래서
일종의 그 수사 같은데 대비한 지지층 결집 포석이 아니냐. 자, 그런 해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지금 방탄조끼를 입기 위해서 인천 계양을에 출마를 했는데 지금 낙마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 가지 또 자충수를 두고 있죠. 본인이 살기 위해서. 본인이 선거의 총괄 선대위원장인데 계양을이 워낙 어려우니까 본인이 여기서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카드를 던집니다. 그런데 그 카드가 본인에게는 좀 유리할지 모르지만은 다른 지역에 출마한 민주당 의원들에게 오히려 그 악재가 되는 그런 카드도 지금 막 던지고 있습니다. 총괄선대위원장이면서 본인 선거가 너무 어려우니까. 자, 김포공항 이전 계획 이것이 지금 대표적입니다. 중앙일보 영면 보시면은 이재명이 쏘아 올린 김포공항 이전. 그래서 지방선거 막판에 파장이 일고 있다. 인천 지역의 그 김포공항은 이죠. 그래서 인천 계양을을 비롯해서 그 일대에 대한 발전을 위해서는 김포공항을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고, 그러니까 지금 영종도 공항에 그냥 같이 합치고 그 지역을 개발하자. 이것이 이재명이 갑자기 내놓은 그 공약입니다. 그런데 김포공항이 없어지면은 손해를 보는 지역이 생기죠. 가령 제주도 같은 데는 김포공항에서 바로 비행기로 가고 그 수도권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데 그건 생각하지 않고 본인 선거만 생각을 해서 김포공항 이전 계획을 내놓은 겁니다. 이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가 같이 내놨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재명은 김포공항이 이전하면 영종경제자유구역과 인천은 명실상부한 공항경제권을 형성해서 대한민국 성장까지 견인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김포공항 이전은 선거 막판 이재명의 승부수였다는 관측이 나온다. 왜 그러냐면은 지역 핵심 공약으로 계양 테크노밸리 설치를 내걸었기 때문에 김포공항 이전 이것이 전제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당의 맹공에도 이재명이 물러서지 않는데, 그런데 이재명 후보 선거 공보물에 보면은 김포공항 이전이 담겨 아예 없습니다. 급조했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큰 일을 미리 준비를 한 게 아니고 갑자기 선거에 몰리니 급조를 해서 툭 던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김포공항 이전 공약이 이재명 후보의 인천 계양을에서는 설사 이득이 되더라도 전국 선거에는 민주당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당장 김포공항 이전은 서울에서도 이 권역별로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죠. 그리고 그러니까 강서 그 가까운 강서구청장 선거 이런 데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서울에서 제주를 찾는 관광객의 불편이 커질 수도 있다. 이 지적도 나온다. 자, 민주당 제주지사 후보 오영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제 기자회견에서 김포공항 이전은 국토교통부 공항개발종합계획에 포함돼야 가능하다.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렵다. 총괄선대위원장에 반대되는 말을 하는 겁니다. 중앙당의 공약이 아니고 지역에 출마한 공약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일축한 사람은 윤호중 비대위원장. 자, 그래서 가령 제주도에서 발행되는 한라일보를 보시면은 오늘 일면 톱 기사가 김포공항 이전하겠다. 이재명 발언 제주에 불똥이 튀었다. 그래서 이 한라일보는 일면 톱을 하면서도 지금 선거가 임박했기 때문에 어느 쪽에 불리하고 유리하고 이것은 하지 않고 양쪽 이야기를 다 써줍니다. 그런데 끝에 이렇게 씁니다. 김포국제공항 이전을 위해서는 국토교통부가 수립하는 공항개발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즉 김포국제공항 이전은 윤석열 정부의 결정에 달려있는 것이다. 야당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것을 던져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자, 제주도뿐이 아닙니다. 지금 울릉에 2025년에 공항이 개항 예정이죠. 그런데 거기 또 김포공항에서 다 가야 되는데 울릉공항, 김포공항 없애면 이용객 반토막 난다. 영남일보 기사입니다. 울릉공항도 이 울릉도 관광 사업도 타격을 받는다는 이야기죠. 자, 이렇게
이재명 후보가 다급하니까 여러 가지 뭐 아이디어라고 내놓지만은 이것이 오히려 역효과를 일으키면서 총괄선대위원장이 오히려 그 민주당 선거 막판에 리스크가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검찰 수사가 목전에 다가오니까 다급하기 때문이겠죠. 5월 30일 보내드린 조간딱풀이었습니다.